자, 이제 19페이지 있죠. 19페이지는 이 자체가 보통 한 문제인데요.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두 개죠. 첫 번째 정보시장 개입을 묻든지 아니면 2번처럼 뭐 있습니까? 외부 효과와 지역지구 이렇게 시험 낼 수 있어요. 자, 이건 반드시 옆에 있는 20페이지 확인 지문학습 꼭 풀어보셔야 돼요. 무조건. 같이 연결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19페이지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뭐 보니까 항상 문제 정보시장 개입 필요성을 묻는 순간 반드시 기본 전제는 문제가 있어야 돼요. 아무런 문제 없으면 절대 개입할 필요 없는 거죠. 즉, 이 말 뜻이 뭐냐? 자, 확인 지문 학습의 19페이지. 예, 1번에 동그라미 2번. 그렇게 시험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완전 경쟁시장이지만 자본이 효율적 배분된다면 정부가 시장 개입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자본이 효율적 배분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할당 효율적 시장 아닙니까? 이 말은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어요. 즉, 이 말은 항상 정부가 시장 개입할 때 반드시 뭐 있습니까? 초과이익이 발생할 때. 그러니까 누군가 손에 이익이 있을 때만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거기 있는 확인 지문 학습이 있는 2번의 현재 그건 틀린 거죠. 자, 다시 1번처럼 뭐 있습니까? 자, 확인 지문 학습 1번.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이 크면 이건 외부 경제입니까? 불경제입니까? 외부 경제지 사회가 더 크니까. 그죠? 따라서 이때 뭐 반드시 누군가 사회가 이익 본 거죠. 그 사적은 손해 본 거 아닙니까? 이와 항상 누군가 손해 이익이 발생 무조건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을 통해 반드시 정부 시장 개입 필요성이라는 용어 나왔을 때 무조건 문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을 먼저 기억하시라고요. 자, 다시 19페이지요. 근데 두 번째 문항이 뭐냐? 이거 묻는 거죠. 좋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정치적,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목표냐 아니면 반대로 뭐 시장 실패이냐 이걸 먼저 구분하시라고요. 그래서 가끔 묻는 문제 보니까 이러한 예가 자체가 뭐 있습니까? 사회적 목표냐 시장 실패 묻는 거예요. 자, 요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우리 확인 지문 학습요. 20페이지 3번. 그렇게 시험 낸다고. 그러니까 시장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하기 어려운 소득에 대한 재분배, 주거, 복지 이건 결국은 없는 분이지. 그러니까 항상 사회적 목표는 무조건 저소득층한테 뭘 해준다 했을 때면 이건 사회적 목표예요. 그걸 뺀 나머지 몽땅 다 시장 실패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개입한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런 이제 기본 내용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우리 저기 있는 19페이지. 근데 우리 이거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시장 개입했는데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 유발시키죠. 이런 걸 뭐라고? 정보 실패다.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이제 우리 시험 냈을 때 보니까 다시 확인 지문 학습에 있는 4번처럼 시험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 개입한 정부가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 등을 나타나는 실패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통 시험 낸다고요. 자, 다시 19페이지 다시 봅니다. 갈로 2번 공공재. 공공재라면 다른 건 전혀 보지 말고 무조건 답은 그 둘 중에 한 개. 항상 얘는 비경합성, 비배수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반드시 뭐 있습니까? 과소 생산이죠. 그런 말이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외부 효과와 지역지구, 특히 외부 효과가 중요합니다. 자, 제일 먼저 개념. 자, 개념을 묻는 순간 무조건 이건 두 개의 장난치기 돼 있어요. 첫 번째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는다 이 말 중요하고 니언번처럼 뭐 있습니까? 혜택 손해 등을 보았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두 개 개념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항상 그런 걸 장난치게 돼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외부 효과는 가장 큰 게 뭐 있습니까? 이걸 좀 아셔야 돼. 자, 다시 확인 지문 학습 20페이지 큰 2번의 외부 효과 지역지구 동그라미 2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죠. 주택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가자 정부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켰다. 이런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대책에 대한 간다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절대 외부 효과란 말은 뭐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어떤 지역이 설정돼 있어요. 여기
설정되고 그다음 누군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그 지역의 사람이 손해는 이익을 가지고 뭐 있어 따져보는 게 외부 경제, 불경제지. 어떤 특정한 지역이 없이 그냥 막연한 상이 있죠. 이건 절대 외부 효과 관계 없는 거예요. 또 현재 공이 뭐 있습니까? 내용 보니까 다시 1번 가볼게. 네, 동그라미 1번 보니까 확인지문학서 1번요. 인근 지역 지역 있지?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치를 누가 더 갔지 이제. 이럴 때 보면 이게 외부 효과라고. 그래서 그 지역 주민 손해 본 거죠. 손해 보면 이게 뭐 있습니까? 부의 외부 효과라고. 근데 우리 2번처럼 어떤 특정한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외부 효과 관계 없는 지문이다. 이걸 먼저 구분하셔야 문제에서. 하여튼 그 두 개를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부 경제이든 불경제는 제일 중요한 말이 특정한 지역이 설정돼야 되고 누가 들어가야 된다. 들어갔을 때 뭐 있습니까? 누군가 이익이나 손해를 보았지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게 외부 경제, 이익이면 손실은 뭐 외부 불경제 이렇게 해서 그 개념 자체를 먼저 파악하시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를 보는가 하면요. 예, 다시 19페이지 이제. 그래서 외부 경제, 불경제 차이점 꼭 아셔야 되죠. 아는데 외부란 말은 결국은 다른 말로 사회라고 생각해요, 사회. 외부 경제는 사회가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번 편익은 사회가 더 크지만 비용은 사적이 더 큰 거죠. 거꾸로 외부 불경제는 뭐 있습니까? 외부 지역에 손해 본 거죠. 이 말은 편익은 사적이 더 크고 비용은 사회가 더 큰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생산량이 중요한데 어쨌든 외부 경제는 과소생산, 불경제는 뭐 과대생산이죠. 그리고 항상 외부 경제는 수요가 증가합니다. 거꾸로 불경제는 공급이 뭡니까? 감소함. 자, 결론. 외부 거기 없지만요. 같이 연결시켜야 돼. 외부 경제이든 불경제이든 가격은, 주택 가격은. 다시, 외부 경제 수요 증가지, 가격 올라가지. 불경제 공급 감소 가격 올라가지.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결론 이 말입니다. 외부 경제이든 불경제이든 주택 가격은 올라간다. 이게 중요하다고. 자, 그러면 이때 우리 중요한 건 외부 경제가 중요합니까? 불경제 중요합니까? 불경제죠. 해결 방식. 민간에서 해결할 수도 있다. 코즈란 건 의미 없어요. 민간 해결할 때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누가 개입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지역지구제. 그래서 거기 결론 있죠. 외부 불경제를 민간에서 해결할 곤란하기 때문에 정부 개입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죠? 자, 그와 같은 말이 뭐냐? 예. 자, 우리 확인지문학습 2번에 7번. 확인지문학습 동그라미 7번요. 그렇게 보통 시험 냅니다. 그래서, 예, 그 말은 이해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가볍게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요. 다시, 그러면 이제, 예, 마지막 19페이지 다시 갑니다. 지역지구제. 목적이 중요한데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외부 불경제 제거할 목적이다. 외부 불경제를 제거한다 이 말은 초과인을 소멸시킬 목적이지. 자, 잠시 초과인 소멸시킨다 이 말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겁니까?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시장 실패지. 그러니까 시장 실패를 갖다 뭐 있습니까? 수정한다 이 말은 초과인 소멸시키는 거지. 이 말은 초과인 소멸시킨다 이 말은 뭐 자본이 합리적 배분되는 거지. 따라서 자, 다시 할게. 지역지구제 목적이 뭐냐 묻거든. 외부 불경제 제거, 어울리지 않는 뭐 있습니까? 토지용 제거 목적인데 그 말은 결국은 효율성을 달성할 목적입니다. 형평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할 거예요. 절대 효율성 달성할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효과를 보시는데 효과는 뭐 있습니까? 무조건 단기, 장기 구분하시는데 단기는 무슨 이윤? 초과이윤. 장기는? 그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지역지구제 한 결과 단기는 초과이윤 발생하고 장기는 정상이 발생합니다. 다시 보자. 단기는
수요가 증가한 결과 뭐 있습니까? 예, 거기 있는 공급 불변이죠. 그 결과 초과수요 발생하죠. 집값 올라가죠. 결국은 정리하면 이 말 아닙니까? 수요 증가, 집값 가격 상승, 초과율. 장기론 공급 증가죠. 가격 하락하죠. 정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자 이때 비용 일정 말 뜻이 뭐요? 과거에 짓는 건축비나 지금 짓는 건축비는 차이가 있다 없다. 그래서 주택 가격은 원래 수준 같은 거죠. 비용 증가는 뭐 있습니까? 과거에 짓는 자재비보다 집값 올라갔죠. 결국은 주택가 올라갑니다. 주택량은요? 증가되는 거죠. 자, 일단 그 말 보시는데 다시 합니다. 비용 일정일 때 비용 증가할 때 뭐 있습니까? 집값은 변화 있어요. 있지만 주택량은 무조건 둘 다 증가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면 이 말을 꼭 기억할 게 뭘 보는가 하면요. 요걸 그 말도 중요하지만 다시 자 20페이지 보니까 확인 지문 학습이 있어요. 맨 밑에 12번 말뜻을 좀 정리하시라고. 자, 가볼게. 지역, 지구재 실시 결과 장기에서는 주택 가격은 산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 가격은 아까 있지 않습니까? 비용 일정은 집값 같은데 비용 증가 집값 올라가죠. 그러니까 주택량은 산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무조건 뭐예요? 네, 그 말 기억하시라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마지막 19페이지 맨 밑에 이건 그냥 그대로 암기하셔야 돼. 특징, 기억, 니은, 디귿. 기억 갑니다. 외부 불경제가 유발되면은 당연히 뭐 정부가 뭐 있습니까? 불경제업체한테 세금 등을 부과시키죠. 그럼 이 세금이 뭐 있습니까? 지역 주민은 넘어가지. 그 말 기억하시고 니은번 갑니다. 따라서 이 외부 경제이든 불경제이든 무조건 소비 또는 생산까지 둘 다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처럼 독점이 나면 무조건 누구 문제입니까? 사전적 독점만 문제이다. 왜? 아까 단기는 뭐 발생했지? 그러니까 원래 지역적인 목적은 뭐지? 초과는 소멸시킬 목적이죠. 그래서 항상 나오던 목적 무조건 사전적 독점만 문제가 되어진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다시 확인 지문 학습. 이건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외부 효과에 대한 2번요. 자, 동그라미 3번부터 갑니다.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보다 부여에 발생시키는 게 과대 생산되죠. 그 다음에 4번, 5번 갑니다. 외부 불경제를 유발한 업체에게 환경 부담금 등을 부과하며 일부가. 이거 참고로 이거 일부리 전부리 신경 쓰지 마요. 학자마다 약간 논란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 비용이 누구한테? 지역 주민한테 증가된다고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가끔 아주 문제를 머리 아프게 내면요. 그 21페이지처럼 뭐 있습니까? 지역 지구재하고 개발권 양도지를 서로 비교에 딱 심는다고. 냈을 때 주로 뭐 있습니까? 밑에 있는 그 문제 있죠? 그 문제처럼 시험을 딱 내. 그러니까, 자, 지역 지구재 목적 아까 효율성 달성 목적이지. 그 효율성과 저기 있는 형평성 뭐예요? 서로 상충관계. 거꾸로 뭐 있으면 지역주의 가장 큰 단지 뭐냐? 형평성 문제 발생한다. 근데 거꾸로 우리 T대로 목적이 뭔데요? 형평성 달성할 목적 아닙니까? 그럼 결국 뭐 있습니까? 가장 큰 단점은 효율성에 대한 문제 발생하더라. 그래서 서로 상반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문제처럼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 지역 지구재는 개발권 양도재의 문제점 뭐죠? 자, 다시 봐보자고요. 현재 보니까 지역 지구재란 말과 그 다음에 TDR이 있는데, 자, 형평성이란 말과 그 다음에 효율성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역주는 어떤 효율성 달성할 목적이죠. 무슨 문제 발생합니까? 형평성. TDR을 보니까 뭘 달성할 목적입니까? 무슨 문제요? 그럼 이렇게 시험 낼 수 있겠네. 잘 보세요. 얘가 현재 단점이 있지.
요 단점이지. 보완하기 사는 게 이게 장점 아닙니까? 결국 이 말은 뭐예요? TDR이 갖고 있는 단점 뭐예요? 효율성 문제를 보완해서 만들어진 게 누구라고? 지역주의. 다시 한번 할게. 요 단점을 보완한 게 요거지. 장점이니까. 그럼 거꾸로 보세요. 지역주의 갖고 있는 단점이 뭐지? 형평성 문제 보완해서 만들어진 누구라고? 그러니까 구분을 하시라는 거야, 이걸. 말을 반대로 뒤집으셔서 어떻게 문제 낸다고. 어떻게 냈냐, 이렇게 낸다고. TDR이 갖고 있는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지역주의, 이렇게 시험 낸다고. 그러니까 말을 갖다 이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 있는 말 뜻이고요. 그래서 항상 나오거든. 지역지구제는 개발권 양도제 문제점의 결과는 효율성이죠.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또는 반대로 뭐 있습니까? 개발권 양도제라는 것은 지역지구제의 단점 뭐죠? 형평성이지. 보완해서 만들어진 게 결국은 개발권 양도제 이렇게 하시라고요. 반대로 설명한데 항상 보니까 누가 문제인가를 먼저 파악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개발권 양도제. 자, 가장 큰 게 항상 이런 기본 전제가 소유권과 개발권 분리된다. 이때 매매 대상이 누굽니까? 개발권이죠? 소유권 아니죠? 과거에 소유권이 매매 대상 된다 시험 나왔습니다. 항상 개발권이 결국은 매매 대상 되는데 이때 개발권을 매매할 때 국가가 매입합니까? 아니면 민간이 매매합니까? 그래서 이건 반드시 시장기구야. 공적 시장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 밑에 있는 1번 목적 가볼게. 따라서 토지 이용 규제라는 우발적 손실을 뭐를 통해서 시장기구 쓸 때 그 말 대신 공적 시장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도입 배경 및 적용이 있는데 그 중에 1번 그냥 넘어가고 2번 니은번 갑니다. 반드시 권리는 뭐에 대한 권리입니까? 공중권. 공중권 이 말은 수직에 대한 규제입니까? 수평에 대한 규제입니까? 수직적 규제라는 거예요. 자, 목적. 항상 뭐 달성할 목적? 형평성. 그래서 밑에 3번 문제점. 무슨 문제점? 그럼 지역지구제 YH. 요 말 같은 말이 뭐예요? 효율성 문제 발생. 같은 말이에요. 지역지구제가 와야 된다. 같은 말이 효율성에 대한 문제 발생한다. 쓰느라고. 밑에다가. 그러니까 지역지구 Y 대신 효율성 문제란 말을 가끔 쓰기도 해. 자, 다시 동그라미 2번에 거기 뭐 있습니까? 니얼번 마시면 돼. 개발권이 발생되는 지역과 개발권이 적용되는 지역이 둘랍니다. 발생이 든 적용적이든 무조건 얘는 항상 틀리면 되면 땅값에 정신다고. 절대 발생이나 적용적은 집가와는 관계없어.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이라고. 아마 이건 틀린 말은 무조건 뭐 있습니까? 집가고가 비싼 지역 이랬으면 돼요. 항상 얘기 돼 있어. 자, 그리고 문제점요. 문제점 두 개 마시면 되죠? 지역지구제가 와야 될 수 있다. 또 뭐 있습니까? 사회적 비용이 증가된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고려하시고 다음 22페이지 토지정책. 자, 토지정책은요. 제일 먼저 할 게 뭔가 하면 정책의 수단부터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자, 항상 묻는 게 직접 개입, 이용 규제, 간접 개입이 있는데 자, 일단 맨 먼저 할 게 밑에 당구장 표시부터. 그럼 직접 개입이란 말 뜻이 이 말입니다. 국가가 땅을 매입하는 거야. 땅을 매입한다면 소유권 변동이 있는 거지. 이용 규제는 뭐 있습니까? 땅은 원래 주인이 갖고 있지만 국가가 이제 이 어떤 규제하는 거지. 얘는 소유권 변동이 있습니까? 없죠. 그 두 개를 먼저 구분하시라고. 그래서 항상 직접 개입과 이용 규제 차이는 소유권 변동 유무인데 직접 개입은 변동이 있지만 이용 규제는 변동이 없다. 두 번째 할 게 뭐냐? 박산에 좋다.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묻는 건데요. 이때 뭐 있습니까? 항상 직접은 공공이나 공명이란 말들은 전부 직접이죠.
그 외에 뭐 있습니까? 토지구역 정리 사업이란지, 또 그 외에 어떤 게 있습니까? 수용 같은 거, 그죠? 수용이나 매수 같은 게 전부 다 이건 직접 개입이에요. 자, 반대로 이용 규제는 뭐뭐 하라 하지 마라 이거죠. 어떤 걸 해제한다, 지정한다, 또 규제한다, 또는 계획 같은 거. 어떤 걸 계획한다 이 말은 먼저 나오면 전부 다 이용 규제. 또 그 외에 뭐 TDR, PUD 나오죠? 이용 규제죠. 간접계 무조건 돈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먼저 그걸 구분하시고 두 번째 볼 게 뭔가 하면 토지언행제도와 공영개발인데 그중에 특히 우리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죠. 이 차이 꽤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시험을 칠 때 매수란 말과 환지를 보통 쓰지 않습니다. 그 말 대신 공영이란지 토지구역 정리가 장난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영 나오든지 공영이나 토지언행은 무조건 매수 방식입니다. 거꾸로 토지구역 정리사업은 환지 방식인가 하시면서 이때 중요한 건 뭐냐? 개발이익. 자,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가 충분한 게 누굽니까? 매수 방식이죠. 네, 불충분하다 이게 다른 말로 환지 방식이죠. 사업 속도가 빠른 게 매수. 초기, 즉 개발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뭐 있습니까? 매수죠. 이중가격이 발생되는 게 뭐 있습니까? 매수. 이중가격 말 뜻이 뭔데요? 좀 이따 할 거 밑에 하는데 어디 있는가 하면 자, 공영개발 맨 밑에 갈로 2번이 있지. 맨 밑에 그 동안 3번이 있죠. 그 말이 이중가격이야. 땅을 사가지고 개발한 후에 처분하죠. 했을 때 원칙은 채권 입찰제인데 국가 이용시는 공공이용시는 뭐 있습니까? 조성원가 분양한다죠. 여기 이중가격이라고. 자, 다시 9번에서 밑에 당구장 표시 소유자의 권리 침해가 제일 심한 게 수용과 매수, 환지 있을 때 수용은 강제 수용이죠. 매수는 협의 매수죠. 그러니까 가장 심한 게 수용이다. 두 번째 협의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기억에 잘 볼게. 자, 요것 좀 아실 건 뭔가 하면 요겁니다. 이거부터 할게요. 자, 잠시 요 개념 정리하자고. 공공이란 말과 사적, 자유보유란 말과 또 뭐 있습니까? 임대보유 두 개 있어요. 개념이 4개죠? 공공자유보유, 공공임대보유, 사적자유, 사적임대입니다. 이때 요 말이 뭐냐? 결국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 묻는 거예요. 소유권이. 그래서 이때 이용에 대한 설명이 요거라고 말 뜻이. 공공자유 뭐예요?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가한테 있는데 국가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자유라고. 공공임대는 뭐예요? 소유권은 국가한테 있지만 민간한테 뭐 한다는 건 임대 준다 이런 말 뜻이라고. 사적 자유는 개인 땅인데 개인이 마음대로 쓴다. 사적 자유. 사적 임대 보유는 뭐 있습니까? 개인 땅인데 제3자한테 임대 주는 것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있는 공공 임대 보유라는 게 중요하다고 이게. 우리 가끔 옛날에 우리 한때는 뭐 반값 아파트를 말했었죠. 그게 뭐냐? 거기 있는 공공 임대라고. 땅은 국가가 갖고 있지만 임대 주는 거예요. 결국은 얘는 건물만 사는 게 반값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건데 어쨌든 여기 있는 요 내용하고 있죠. 아까 있던 공영개발 요 두 개 있죠. 요 두 개에 대한 차이를 알고 있냐 묻는 거예요. 자, 어쨌든 둘 다 공공이지. 그죠? 이 말은 땅은 현재 개발하기 전에 땅은 누가 매입했습니까? 국가 매입했지. 했을 때 뭐로 매입합니까? 무조건 국가 땅을 사면 뭐로 매입합니까? 공시가. 우린 공시가요. 매입한 후에 땅을 개발했잖아, 이제. 그죠? 그런 다음에 얘는 땅을 뭐합니까? 제3자 임대 주는 거고, 얘는 땅을 파는 거지. 그럼 결국은 여기서 두 개 구분하셔야 돼. 첫 번째 보니까, 우리 땅을 매입하고 개발 비용 들어갔지. 그러니까 자금 회수. 회수는 누가 빠른 겁니까? 얘는 바로 팔면 뭐 금방 회수하는 거 아니에요. 임대 줘서 임대 수입을 통해 뭐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훨씬 더 빠른 게 누구예요? 그죠? 반대로 보니까 개발이익 환수는요. 팔면 끝납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얘는 뭐 있습니까?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 국가한테 있는 상태 계속 임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보니까 개발이익은 훨씬 더 유리한 게 누굽니까? 공공임대인데. 요 두 개를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말뜻이고요. 개발이익 환수 측면 훨씬 더 유리한 게 공공임대 보유이고 거꾸로 자본 회수 측면 훨씬 유리한 게 공영개발 이렇게 하시라고. 이런 건 지문 한 개는 뜰 수 있거든요. 충분하게. 자, 그 다음에 밑 세 번 당구장 표시. 얘는 무조건 감호율 딱 튀어나오지. 무슨 방식이에요? 무조건 환지, 무조건. 자, 환지도 개발을 환수할 수 있다. 관보를 통해서. 이것 좀 아시고요. 자, 그럼 중요한 건 공영개발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자, 공영개발 장점 아까 있습니다. 첫 번째 거기 뭐 있습니까? 기억은 넘어가고 니은번가입니다. 개발이 환수할 수 있죠? 어떻게 환수합니까? 항상 자, 이 말 아닙니까? 토지, 매입할 때 공시를 보상하죠. 처분할 때 뭐를 처분합니까? 채권 입찰제. 그래서 그것만큼 뭐 있습니까? 개발을 환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영개발 가장 큰 장점, 택지를 대량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 감벌에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잠시 동그라미 1번에 니은번에 갈로 속에 보니까 개발지역 내란 말 써놨죠. 그죠? 단점의 기억이 뭐 있습니까? 개발지역 외란 말 써놨죠. 이거 혹시 구분하시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개발지역 내나 외가 없으면 공영개발은 무조건 개발이익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제 이거 묻는 거예요. 현재 이걸 갖고 국가가 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요 땅만. 요 땅 외곽지역 누구 땅이에요? 개인 땅이죠? 이걸 개발한 후에 하면 땅값은요? 그러니까 외곽지역 땅도 뭡니까? 올라가죠. 이럴 때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냐 없냐 묻는 건데, 자, 어차피 요 땅은 공시지가를 매입한 거 아닙니까? 처분할 채권인데 입찰제를 처분하죠. 그럼 개발지역 내에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가 있죠, 그죠? 바깥에 있는 개발지역 외에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질문상에서는 내란 말과 외랑 좀 조심해서 문제 푸시라는 거예요.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단 두 번째 갑니다. 니은번. 이런 것도 혹시 좀 기억하시라고요. 만약에 토지를 매입할 때 공시지가를 통해서 매입하되 이게 적정 가격을 보상해주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해주지 못한 경우는요. 뜻하지 않게 뭐 있습니까? 원래 땅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그만큼 손해본 것만큼 마지막 땅을 샀던 사람이 훨씬 더 이익을 보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3자가 개발의 특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게 이 말입니다. 아까 했지만 공영개발은 얘는 결국 뭐 있습니까? 항상 이 둘 다 공공임대 마찬가지인데 토지를 매입할 때 공시지가를 매입하죠. 할 때 이걸 굉장히 싸게 매입했을 때 얘는 결국 이런 공영은요 무조건 채권 입찰지지만 이 땅을 매입한 병에 몇 배를 항상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만큼 더 더해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이지만 그러면 싸게 판 것만큼 얘는 그만큼 싸게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그만큼 여기는 개발이익을 환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공공임대는 싸게 땅을 매입하더라도 무조건 땅에 서 있고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가한테 있죠. 그러니까 제3의 땅을 팔지 않는 이상 무조건 개발이익을 전부 환수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말이 결국 아까 했지만 개발이익 환수가 훨씬 유리한 게 공공임대라고 이게. 그렇게 내용 좀 정리하시라고요. 자, 일단 그 정도 내용을 보시고 D장 가볼까요? 토지은행제도. 얘는 중요한 게 개념. 나오는 순간 항상 뭐 있습니까? 미래 용도를 정부가 사는데 이건 누가 보유합니까? 공공이 보유한다. 이 말 나오죠.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이건 토지은행.
자, 우리 현 정부에서 뭐 있으면 하고 있는데, 자, 그 니은번이 중요합니다. 국가에서 현재 하고 있는 목적은 두 개요.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 집은 뜹니다. 떠지만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고, 다만 조심할 건 매입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공공개발용은 들고 이 말 아닙니까? 도로 만들어 등록할 목적 아닙니까? 그죠? 이때 원칙은 둘 다 뭐 있습니까? 예, 매수 방식이라고. 근데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요 땅을 지금 도로 만들 목적인데, 매수하겠대. 근데 땅 중에 안 팔겠대. 국가는 꼭 필요한 땅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강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수급조절은 뭐예요? 현재 원주시에 있는 집가를 안정화시킬 목적이라고. 저 이 말입니다. 수급조절용은 현재 보니까 원주시의 땅값이 엄청나게 폭등한데 이 땅 부정한 거지. 국가에 땅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땅값 안정될 거 아니에요. 땅값 현재 폭락한데 땅이 남아도는 거죠. 그럼 땅을 매입하면 땅값 안정되겠죠? 이런 거 할 목적이거든. 근데 이때 보니까 여기 있는 땅 중에 안 팔겠대. 그거 살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딴 데 사면 되니까. 그래서 이건 강제 수용이 필요 없다고. 그래서 혹시 나오거든. 다른 건 몰라도 수급조절은 반드시 수용합니다. 안 되면. 근데 저기 있는 다시 공공개발용은 반드시 수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급조절은 뭐 있습니까? 예, 수용은 하지 않는 네가 하시라고. 매입 방법에서. 가장 근본적인 그 말보다 뭐요? 한국은 현재 토지은행제도 하고 있는데 이거 두 개지. 그죠? 도로 등을 만들 수 있는 공공개발용과 시장의 집가 안정화시킬 수 있는 뭐예요? 수급조절용입니다. 이 두 개 할 목적이 이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뭐 있어요? 이때 보니까 매입 방식에 대해서 장난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토지은행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뭐 있습니까? 미국 국가가 땅을 매입한 결과 계획적인 개발할 수 있죠. 또 개발을 간소할 수 있죠. 또 뭐 공공재를 값싸게 공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질서한 개발 방식, 스프레드 형성 방지할 수 있죠. 가장 큰 단점, 땅 매입비 부담이 크죠. 그 다음에 적절한 뭐 있습니까? 투기 대책이 없으면 주변 지역에 투기가 유발될 수 있죠. 그런 특징 아시면서 그 다음 밑에 현행 제도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 딱 묻죠. 그 세 개. 그 세 개 외에는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첫 번째 택지 소유 상한제, 두 번째 토지 초과 이득세, 세 번째 TDR 요거 세 개요.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이 세 개 중에 하나 답이라고. 자, 그 다음요. 밑에 보니까 확인 질문 학습 다른 건 금방 알 수 있는데 거기서 뭐 있습니까? 5번 현재 이게 보니까 문제는 공공임대냐 공공자유보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된 토지를 공공이 보유, 그러니까 소유 누구한테 공공이 갖고 있지. 그 다음에 민간에 임대 준 거지. 연결하면 공공임대 되겠죠. 이런 걸 가지고 공공임대지 절대 공공자유보 이런 말씀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다른 거 해보시고요. 24페이지요. 임대주택 정책. 얘도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무조건 한 문제인데요.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임대료 규제.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공공임대. 세 번째 뭐가 있죠? 임대료 보수 정책. 자, 일단 뭐를 먼저 하면 우리 위의 박스는 나중에 혼자 사시고 제가 지금 할 목적은요. 밑에 있는 그 내용 할 목적이에요. 이 내용을 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훨씬 더 중요한 게 임대료 규제 더 중요합니다. 임대료 규제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수요자 측면에서 일단 그림 한번 그려볼까 이런 거거든요. 현재 단기 일대와 장기가 있는데 단기는 무조건 공급은 불변입니다. 자, 장기는 항상 공급이 이렇게 뭐 있습니까? 완만한 곡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형성되고 있는 시장 임료가 100만 원 되고 있어요. 이게 너무 비싼 결과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절대 80 이상 받지 마라 규제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요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는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누구만 변합니까? 단기는 수요만 증가되는 거지. 그럼 결국 뭐 있어? 단기는 수요 증가되면 이때 중요한 것은 기존 임차인이 이동할 것인가 말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동한다. 이 말은 다른 말 기존 임차인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신규 유리합니까? 신규 임차인이 유리한 거죠. 이런 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자, 반대로 장기 보니까 현재 단기의 수요가 증가했지만 이제 공급이 뭡니까? 감소하지. 그죠? 한결과 이것만큼 뭐가 생깁니까? 초과 수요 발생할 거 아니에요? 초과 수요 발생한 만큼 결국은 월세가 이제는 80 아니면 거꾸로 더 비싸게 받죠. 그죠? 이렇게 뭐 있습니까? 추가적 엄성적 비용이 140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결국은 핵심은 이 말 아닙니까? 공급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 결과 뭐야? 초과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해서 결국은 이중 가격이죠. 이중 가격이 발생하니까 이제는 이때 보니까 이것 때문에 기존 임차인이 이동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누가 유리한 겁니까? 네, 이렇게 가시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컨트롤을 먼저 보시면서 다시 볼게요, 이제. 자, 다시 보니까 단기 수요 증가고,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이동 유무인데, 아까 설명했지만, 단기는 기존 임차인은 신규 주택 이동하죠. 이 말은 신규 임차인 유리합니다. 장기는 기존 임차인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기존 임차인 유리한 거죠. 자, 공급자 측면에서 보니까, 공급은 단기는 불변입니다. 자, 그 말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가 중요하지, 그럼 장기는 공급 감소하죠. 그래서 그 다음 말 뒤에 하셔야 되죠. 따라서 장기는 공급 부족이 더 해결합니까? 더 심각합니까? 심각하다 이 말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공급적 행동을 이제 두 개 취하겠죠. 주택에 대한 질을 더 낮추든지 아니면 뭐 있습니까? 기존 임대주택을 수익이 높은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겠죠. 자, 그 다음에 갈로 4번 특징 보니까 특징의 1번 초과 수요가 더 큰 게 언제요? 장기죠. 그 다음에 2번 다 하셔야 되죠. 수요이든 공급이든 자 해볼까요? 해볼래요? 자, 수요가 보세요. 탄력이면은 이거보다 더 크게 발생해 초과 수요가. 뭐죠? 공급이 현재 이렇게 탄력이면 얘보다 더 크게 발생하지. 그러니까 어쨌든 수요이든 공급이든 탄력적일수록 더 큰 초과 수요 발생한다 이 말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요. 만약에 예외적으로 규제 임료가 더 크면 아무런 영향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요. 잠시. 자, 4번. 이거 보세요. 그러면 여기 단기. 이거 보세요. 단기는 기존 임차 이동하지. 목적이 뭐 있습니까? 저기 기존 임차 이동시킨 목적이거든? 그런 결과 임대에 대한 규제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 있는 거지. 이동시켰으니까. 단기는 장기는 이동합니까? 효과 있습니까? 요거 묻는 거. 여기 거기 있는 밑에 4번. 자, 규제 효과는 단기는 효과 있지만 장기는 큰 실익이 없더라. 자, 뒷장요. 자, 뒷장의 공공 임대주택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문제가. 항상 이건 단기 장기 구분하셨는데 어쨌든 수요 감소이고 그 다음에 디귿번 단기에서 단기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사적 임차인과 공공 임차인 둘로 혜택이 있죠. 그 다음에 장기 보니까요 공급이 감소하니까 이때 뭐 디귿번 결국은 공공 임차인만 혜택이 있죠. 따라서 이때 이중가격이 발생 공공 임차인은 정부에서 보조금 준 효과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미연범처럼 뭐 있습니까? 사회 전체에 있는 주택량은 무조건 불변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이 말이 뭐요? 공공임대주택이 지어준 것만큼 사적 임대주택이 감소하니까 결국은 사회 전체 주택량은 불변이다. 그런 말이 중요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정책. 자, 보조정책 보니까 예, 얘는 결국은 보조금을 준 것만 갈로 1번처럼 주택의 소비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도 뭡니까? 증가되겠다. 그죠? 자, 2번 보조금 지급 대상은 수요자 또는 공급자 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데 이때 임차인의 주거 선택폭이 훨씬 다양한 방식은 누구 보조입니까? 예, 수요자 보조죠. 지급 방식 두 개 있죠. 현금 보조와 뭐요? 집세 보조죠. 효용적인 측면은 현금 보조. 정책적 효과는 더 큰 게 가격 보조죠. 자, 우리 수요자 측면에 보조금 주었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주택 바우처죠. 이렇게 하시고요. 자, 특징 가보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수요이든 공급 둘 다 증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은 2번 통과, 3번 가면 혜택이 중요한데 단기는 결국 뭐 있습니까? 누가 혜택이 있습니까? 임대인, 장기는요? 임차인이 혜택이 있더라. 그래서 밑에 그 설명을 쭉 보시고 다만 좀 조심할 건요. 예. 4번 확인 지문 학습에서 자, 공공임대주택에서 사적 임대주택은 단기에선 수요 감소로 해서 뭐 있으면 쭉 나 있는데 예, 사적 주택 임차인뿐만 아니라 공공임차인들도 혜택이 있죠. 단기에선. 자, 그리고 네, 저기 있는 6번도 정리하시고 마지막에 8번. 8번을 가끔 시험 내거든요. 보조금 주긴 주는데 무조건 집을 사는 데는 보조금 쓰라는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 다른 소비도 뭡니까? 예, 그 말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그래서 일단 우리 현재 부동산 경기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임대료 규제는 시험 잘 안 낼 것 같은데, 저기 뭐 있습니까? 분양가 규제는 시험 잘 안 낼 것 같은데, 혹시 나올 수 있거든요? 나면 무조건 뭐 있어? 나면 분양가 규제 시험 나오게 돼 있어. 그럼 틀린다면 항상 분양가 자율화 쪽에 시험 나온다, 틀린다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분양가 규제는 일종의 뭐 있습니까? 임대료 규제와 똑같다고 사실은.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있습니까? 예. 좀 조심할 건 이거 마시면 되겠네. 자, 분양가 규제하면 결국은 이 말 아닙니까? 원래 시장에서 분양되는 게 3억짜리 2억 받아라 이거죠. 공급자 이윤은 감소할 거 하겠다죠? 당연히 공급 감소하겠죠. 자, 그 다음 니은번. 이때 중요한 건 네, 건물 지는 단가를 낮추기 방식이 두 개 있어. 첫 번째 건축비를 싸게 하든지 땅값을 싸게 할 수밖에 없다고. 땅값 싸다 이면 도심 안쪽 외곽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니은번의 B번. 외곽 지역이 지나치게 고층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라고요. 자, 이건 그냥 넘어갑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물론 선분양, 후분양 읽어보시고. 자, 넘어갈게요. (27페이지) 입주자 저축 비계표가 있는데 이건 그냥 던진 거예요. 무슨 말인가 나오면 뭐 기분 종 아니면 땡이라고. 자, 물론 거기 가장 중요한 뭐 있습니까? 이게 주택 종합 청약 저축이 중요하죠. 그죠? 이건데 지문상 하나 정도 뜰 수 있는데 이건 뭐 있습니까? 누구나 가입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보시고 예, 또 모든 주택의 청약 가능합니다. 물론 청약 저축, 뭐 청약 예금, 청약 부금이 과거에 있었던 건데 그냥 지금은 그냥 넘어가세요. 큰 의미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 조세기차. 자, 조세기차건 제일 먼저 네, 첫 번째 볼게. 맨 먼저 뭐 1번 갑니다. 예, 세금이 부과되면 집값은요 올라가면 일부 세금이 수요자에 넘어가죠.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가볼게요. 수요자는 실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공급자 실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자, 이 말을 이렇게 시험 낸다고. 수요자 측면에서는 이거 수요자 같은 건 소비자 아닙니까?
자, 그 말 대신 소비자 잉여는 또 두 번째 우리 공급자 잉여 이런 묻거든요. 예, 수요자 잉여는 더 많아진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아니, 보니까 수요자는 원래 100원 지불하던 걸 120원 지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지불액이 그건 증가됐으니까 이거 손해본 거죠. 그러니까 잉여 많은 거예요. 공급자도 뭐 있습니까? 원래 100원 주고 받을 걸 80원 받는 거지. 그러니까 공급자 잉여 더 뭡니까? 그죠? 이렇게 시험 낼 수 있어. 그러면 이 둘 다 합치면 뭐 있습니까? 총 잉여는 사회 전체 잉여 뭐합니까? 이렇게 냈던 게 26회라고. 같은 말이에요. 수요자는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산다. 공급 뭐 있습니까? 실제 손해지는 금액은 작아진다. 이 말이 잉여 감소라는 거예요. 결국은 총 잉여 감소합니다. 할 필요 없죠? 왜? 작년에 시험 났기 때문에. 지워야지. 하여튼 무조건 잉여 감소야. 잉여랑 증가가 없다는 그거 마시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갈로 2번 갑니다. 조세 귀착 정도는 무조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크기 차이죠. 그래서 항상 나왔을 때 세금은 탄력과 비탄력 둘 다한테 부과되지만 누가 더 많이 냅니까? 비탄력 이거 마시면 돼요. 완전 비탄력이 모두 부담하죠. 완전 탄력은 전혀 세금 내지 않습니다. 3번 모든 주택 가격에 일률적 세를 부과하면 역진세죠. 절대 형평과세 아니에요.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뭐 있습니까? 차등과세 부과는 바람직하다죠. 그렇지만 또 뭐 있습니까? 공공주택의 대량 건설 등 하면 된답니다. 이 말은 확인지문 학습 밑에 3번. 맨 밑에 3번 가면 확인지문 학습. 공공주택의 대량 건설은 항상 뭐 있습니까? 소득이 낮은 분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저소득층이 훨씬 더 뭐 세금 증가되는 부분이 완화된다 이걸 아시라고. 자, 그런 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위에 있는 갈로 4번. 효율적인 세금에 대해서는 수요자, 공급자 누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됩니까? 공급자. 그럼 결국은 공급자가 뭐 있습니까? 완전 비탄력 또는 비탄력이지. 그죠? 완전 비탄력 또는 비탄력일 때 효율적 세금 된다. 같은 말. 소득에 대한 재분배 효과 있다. 같은 말이에요. 소득에 대한 재분배 효과 있다.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유통세하고 보유세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험 나왔을 때 유통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양도세. 그죠? 하여간 강화되면 무조건 유통세, 양도세는 불리한 거예요. 반대로 보유세는 다 좋은 거예요. 시장 경제 원리에서. 그래서 자, 거래 이전과 세척 이 말을 양도세 강화시키면 뭐 있습니까? 그만큼 특징 보니까 공급이 감소 또는 동결. 그죠? 공급 안 이렇게 공급이 동결됩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죠. 투기 발생하죠. 정부에서는 세원 수입이 일정하지 못하죠. 또 반대로 보유세를 강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필요한 집만 가지고 필요 없는 집을 시중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공급이 증가될 것이고, 투기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원 수입이 안정화되는데,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있습니까? 양도세는 어떻게? 완화. 보유세는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는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일단 이 말 나오죠. 난 무조건 이거 통과해, 통과. 응? 통과를 생각해. 그냥 다 맞는 말 생각하시라고요. 헨리 조지 토지 단일세 말 뜻이 뭐예요? 오직 뭐에게만? 토지에게만 세금 부과한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100% 불로소득 좀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 아시고. 자, 니엄반의 이 마지막 결론이 있죠? 토지세만 가지고 정부의 재정 100%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헨리 조지 나오면 무조건 이건 그냥 통과된다라고 해서 통과된다고. 자, 일단 그려보시고요.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책다예요. 자, 그려보시고 좀 쉬었다가 투자.